안녕하십니까, 이내호 모레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우리나라 현대 고전 책들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책이라고 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제 나이쯤 되고 제 지식 수준쯤 되면 우리나라 현대 고전 책이 어떤 거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그러한 능력이 안 되죠. 그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책이고 좀 귀한 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사람의 눈 밖에서 지금 묵혀들어가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위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일단 책 두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영상부터 함께 읽어갈 책은 유병화 교수라는 분이 출판했던 법철학이라는 책인데 법문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이 끝나면 다음 책으로는 홍은이라는 분이 출판했던 경제학의 역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책을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책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들은 많지만 차차 정해서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회수가 많으리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이제부터 제 채널이 구독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영상을 올리는 족족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금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 영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책을 이렇게 두 번째 읽을 때 좀 밑줄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쯤 읽을 때 밑줄을 조금 꺼 놓으면 나중에 책을 다시 읽게 되면 그 밑줄만 이렇게 쭉 읽어도 책 전체의 어떤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밑줄을 끊는데요. 지금부터 이 함께 읽어갈 책에서 읽어간다라는 부분은 제가 평소에 밑줄 꺼놨던 그 부분을 포인트로 읽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유병화 교수님의 법철학 책인데요. 이게 지금 법철학 책입니다. 제가 2004년도쯤에 샀던 걸로 기억은 안 하고 이 뒤에 보니까 출판 날짜가 200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4년쯤 샀었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가끔 읽으면 책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영상을 만드는 분량은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발생지인 이오니아에서부터 소피스트까지를 오늘 읽을 분량으로 정했는데 대체로 이 이오니아에서부터 소피스트까지는 어떤 비슷한 제 느낌에 비슷한 어떤 느낌이 같아서 같이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읽어 가겠는데요. 밑줄 친 걸 위주로 읽고 제 추가 설명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서양 철학의 발생 시기는 BC 11세기 이오니아에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거 위주로 가면 이 당시의 철학적 사고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데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계곡에 가면 되게 물이 시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하류로 가면 똑같은 물인데 발을 담그면 왠지 시원한 느낌이 좀 적고 여름일 경우에는 좀 미지근한 느낌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왜 이렇게 같고 다를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이런 것처럼 단순히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왜 이렇게 다를까? 거기에 포인트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아랫부분에 줄 거 있는 거 보면 어린애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노쇠화 되거나 송아지가 먹고 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적 변화 현상의 원인을 탐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린애나 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 앞에 이제 계곡 얘기하면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해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까? 여기에 포인트를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틀림없이 뭔가 항구적인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곡에서 차가운 물인데 하류로 가면 뭐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건 똑같고 인간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노쇠해 가는데 분명히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건 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물이나 인간의 어떤 공통되는 것 변하지 않는 어떤 항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항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항구적이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기초 요소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아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에 관심을 갖는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비를 보면은 애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게 왜 저렇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퉁쳐서 자연 철학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자연 철학자들이 이 항구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물일 것이다. 어디에든 수분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아까 전에 계곡물과 인간의 항구적인 공통적인 요소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마 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항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알갱이의 뭉쳐짐이 달라지면 아마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서 원자론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게 밑줄 쭉 보면 이들 모두는 그 기본적인 변화 요소로서 형이상학적인 신이나 또 인간의 어떤 관점 이런 거를로 보기보다는 물질로 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어떤 변화나 항구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나 원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어떤 물질의 모든 거에 기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의 어떤 일정한 변화가 사물의 변화를 이끌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탈레스 바로 위에 보면 모든 사물은 기존의 어떤 사물에서 진화한 것으로 진화론과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전에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그 다음에 원자면 원자. 만약에 원자로 이렇게 본다면 원자가 조금 어떻게 돼서 돌이 되고 또 조금 어떻게 돼서 물이 되고 또 사람도 되고 송아지도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아주 원시적인 어떤 물질이 일정한 발전이 되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진화론하고 조금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레스라는 제목 하에서 자연 철학자의 대표적인 탈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거 보면 탈레스는 물이 모든 사물의 기초 요소였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 물의 어떤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돌멩이도 되고 한다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한데 하지만 이 탈레스에 있어서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탈레스는 처음으로 다양한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 거, 그러면 다양하니까 전부 다른가? 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다양한 것들의 속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단일성, 보편적인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다는 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보편성하고는 조금 단일성은 좀 다른 개념이고 모든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공통되는 어떤 단일한 요소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사람 이름을 저는 아낙시만드로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모든 사물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불특정 요소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불특정 요소는 모든 대립되는 거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발생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연적 변화는 이러한 불특정 요소들의 대립관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는 그 요소들이 우리 모든 사물의 공통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특정 요소는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립에서 어떤 게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불특정 요소의 대립 관계에 따라서 이 불특정 요소는 공통 단일성 요소고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대립 관계의 변화 이것이 다양성을 갖고 온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맨 아래의 밑줄을 보면은 모든 생명의 진화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바다에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져서 육지로 나온 이후로 꾸준히 진화하면서 변화돼 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이 자연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대체로 기원전 500년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활동지는 남부 이탈리아의 칸톤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적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어떤 특정 종교처럼 고기를 먹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금욕적 이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치 않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는 개념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아주 옛날에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 연구에 몰두해서요. 수학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의 원리가 모든 사물의 원리로 통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인 양 이렇게 자부심이 뿌듯한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뭐 피타고라스 학파의 가장 초보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학이 모든 어떤 존재의 가장 단일점, 공통성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수학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진리나 그 다음에 미움, 사랑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음악이나 미술의 어떤 특징 이런 것까지도 수학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 가지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이 수학적인 풀이를 통해서 그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의 도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사고까지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정신의 어떤 사고,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물리 현상,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이상학하고
그럼 아까 앞에 이 사람들은 진리나 사랑이나 이런 감정, 이런 것들도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헷갈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진리라든가 종교라든가 신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그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사학하고 물리적 표현 방법, 즉 수학적 표현 방법을 착각한 건 아닌데까지 나오고, 하지만 이 형이사학과 숫자적 학문을 약간 혼동한 경우는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 수학적으로 성과 진리를 설명하는 거에 넘어서서 어떤 신비적인 요소와 상징적 요소까지도 이 수학이라는 수에 가미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라는 어떤 물질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수학적인 것을 단일성으로 보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좀 이상한 파트도 있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수학이나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가장 초보적인 사고를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헤라클레이토스. 지금 이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저는 헤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500년을 전후해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의 철학자인데 재산을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재산 없이 고독한 어떤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일반 대중이나 출중한 인물들을 경멸하고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독한 늑대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하면 사람들은 헛된 행복의 안정 속에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보고 인간은 그 헛된 것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인간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다는 거죠. 태어난 사람은 살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자녀를 세상에 남겨놓으나 그들도 역시 죽는다. 또한 똑같은 강물에서 2번 이상 목욕할 수가 없으며 또 어떤 물건을 손에 대는 순간 그 물건은 과거의 그 물건과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사람은 변화 속에서 고정된 것이나 항구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허무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이론을 계속 보면 이 우주에는 서로 대립된 것이 혼합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 대립된 것이 투쟁과 긴장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 우주는 거대한 우주라는 것처럼 하나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이나 악도 우주의 거대한 모습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주의 하나에 귀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모든 긴장이 해소되고 모든 차이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책에 나올 스피노자 사고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스피노자도 우주에는 본질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접하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느끼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이 우주의 본질의 여러 모습의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이 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들은 우주의 일 모습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된다. 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데 스피노자라는 사람하고 사고가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레아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 엘레아 학파는 남부 이탈리아 도시에서 활동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엘레아 학파에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스토아 학파의 제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엘레아 학파에도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엘레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은 페리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 페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을 읽을 때 파르메니데스 이렇게 읽습니다. 진리의 방식하고 의견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존재 형태하고 사람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 없다라고 완벽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듯 해도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의견과 실제에 죽는다는 진리는 다른 거다. 이렇게 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러한 견해가 플라톤 이후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사고와 감각을 구분하는데 그거와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거와 유사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아래에 가면 엘레아 학파의 제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엘레아 학파의 제논은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쟁 또 날아가는 화살에 대한 어떤 것과 같은 상당히 엽기적인 어떤 논쟁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제논이 얘기했던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것은 오늘날 상당히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사례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견해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진리와 의견,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하고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달리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아킬레스는 100m 뒤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딱 하게 되면 거북이는 아킬레스가 100m를 따라가는 동안에 거북이는 뭐 몇 센치를 나아가겠죠.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다시 아킬레스가 달려가면 또 거북이는 그만큼 조금 더 나갈 거고 또 아킬레스가 달려가면 그만큼 거북이는 조금 더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라도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의견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진실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쟁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진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엠페도클레스라고 있는데요. 이 엠페도클레스는 오른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기초 요소라고 해서 흙, 공기, 그 다음에 물을 이 네 가지를 기초 요소라고 보고요. 그게 단일성 요소로 보고 이 단일성 요소 네 가지가 어떻게 배열되고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물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한다든지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아낙사고라스가 있죠. 이 아낙사고라스는 쭉 아래에 보면 모든 사물이 각각의 본음적 입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그 고유의 기초 입자 이외에 다른 종류의 입자가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는 물의 기초 입자인 수분이 있음과 동시에 흙이라는 기초 입자도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맨 밑에 이 기초입자가 어떻게 이제 공통적이고 차이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하고 소의 예를 듭니다. 물은 물의 요소도 있지만 다른 입자가 막 섞여 있는데 소는 나름대로 소의 입자를 구성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이 물을 이렇게 막 먹고 또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나 음식의 기초 요소는 이 소와 다르지만 물이나 이 풀, 음식에 그 소에 관계된 소의 영양분을 찌울 만한 그러한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소는 물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소가 성장하고 또 몸집도 커지고 한다. 이런 얘기로 자기 얘기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정도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